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하락 마감 지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뉴욕 증시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뉴욕 증시 마감 흐름부터 좀 볼까요? 네, 간밤 미국 증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상대로 금리는 올랐지만 파월 의장의 태도가 예상보다 좀 강경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3대 지수는 이번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중 강세를 보였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장마판 가파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경우 은행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월가의 치킨 게임이 다시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오늘 FOMC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에는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됐거든요. 결과 어땠습니까? 네, 연준은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베이비 스텝 단행을 결정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16년 만에 최고 수준인 5에서 5.25% 사이까지 올랐습니다. 연준의 성명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는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이런 문구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양한 데이터를 고려하겠다 정도로 이 톤을 낮춘 겁니다. 25bp 이 금리 인상과 긴축 속도 완화, 여기까지는 시장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문제는 성령 발표 직후에 진행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는 강경한 발언들이 나온 겁니다. 파월 의장은 목표 물가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연준의 위원들은 물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따라서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번 FOMC 회의를 끝으로 금리가 동결되고 나아가서 연내 인하까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런 기대감을 파월 의장이 일축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은행 리스크와 경기 침체 우려로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연준이 제시한 물가 목표치인 2%를 달성하려면 현재의 높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시장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린다면 유동성이 풀리더라도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서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앞서서 파월 의장과 월가의 치킨 게임이 다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파월 의장이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을 했음에도 월가에서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거든요. 월가에서 이번 FOMC 회의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월가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오히려 연준이 내놓은 통화정책 성명서의 문구가 좀 변화된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성명서에 포함됐던 이 위원회는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든 적든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라는 예상한다. 이렇게 문구가 삭제되고 추가 조치가 적절할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완화된 건데요. 네. CNBC는 선물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내 75bp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서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의식한 연준이 금리를 연내 최대 75bp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긴축 종료 기대감이 금융시장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FOMC 결과 발표 직후 증시는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긴축 종료 기대감에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0.16%포인트 내렸고 10년물 국채금리는 0.09%포인트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달러 인덱스가 0.7% 하락하면서 달러와 약세 움직임이 나왔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FOMC 내용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볼 부분이 지금 지역은행 관련해서 하락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점이거든요. 흐름 어떻습니까? 네, 간밤 연준의 10연속 금리 인상 결정에 충격을 받은 이 지역은행들은 또 계속해서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명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예상했던 결과에 장중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급락하더니 시간의 거래에서는 급락을 넘어서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파산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다음 차자로 거론되고 있는 패웨스트 뱅코프는 정규장에서 2% 하락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52% 폭락했습니다. 이 밖에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와 메트로폴리탄 뱅크가 20% 안팎 급락했고 자이언스 뱅코프와 코메리카도 시간의 거래에서 10% 가까이 내렸는데요. 가장 낙폭이 컸던 팩웨스트 뱅코프는 계속되는 금리 이탈과 주가 급락세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특히 매도세가 또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FOMC라는 대형 이벤트를 소화한 증시, 이제 실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오늘 밤입니다. 애플 실적이 나오죠. 맞습니다. 지금 3대 지수 선물을 보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다음 실적으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이제 애플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6시인데요.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치는 9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주당 순이익 역시 6%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애플 실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비관론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로 2분기 아이폰과 맥북 매출에 타결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1분기 아이폰 평균 판매 가격 상승했고 그리고 또 이어서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시장 점유율 상승을 보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애플이 어려운 시장 환경으로 실적 타격이 예상되지만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애플의 재무 건전성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나 실적 부진에도 주가가 방어적으로 반응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시장은 애플의 자사주 매입 규모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 규모가 많을수록 부진한 1분기 실적을 커버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사주 매입은 유통 주식수를 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가 안정제 역할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애플이 작년 1분기 실적 발표 때 900억 달러, 우리 돈 12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고웨스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찬희 기자였습니다.